그날 터미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요했던 대합실이 서서히 긴장으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술 취한 청년들에게 향했고 낯선 불쾌감이 공기를 뒤덮었죠. 무심코 커피를 뽑던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듯 지나쳐야 할 순간이었지만 누군가는 그 불편한 침묵을 깨야만 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균열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그 균열의 끝에는 분명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난 그녀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꿔놓기 시작했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육군 특전사 중령 장수현. 늘 제복을 입고 있던 제가 오랜만에 사복 차림으로 고향길에 오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어요. 거울 속 짧은 머리에 깔끔한 셔츠, 단정한 바지를 입은 저를 보며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네. 고향 전북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서울과 달랐습니다. 미세하게 풍겨오는 흙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트랙터 소리,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설 연휴를 맞아 휴가를 받아 내려온 길이었습니다. 다음 버스까지 아직 30분. 저는 대합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온갖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손주 손을 잡은 할머니, 커다란 보따리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 군복 입은 휴가병. 모두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해 보였습니다.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커피가 당겼습니다. 자판기를 향해 걸어가는데 문득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수연이 어쩜 키도 이리 크고 다부지게 자랐냐? 군인이 천직이었구나. 그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묵직한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특전사에 지원했을 때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럴 만도 했죠. 여자가 특전사라니. 하지만 지금은 제 선택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으려는 순간 대합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조심해! 내 가방 건드렸잖아!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청년 셋이 모여 있었는데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왔습니다. 설 연휴부터 술이라니.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커피를 뽑는데 집중했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아, 어디야? 벌써 출발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아버지 터미널이에요. 곧 버스 타고 갈게요. 조심해서 와라.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전 부치고 있다. 통화를 끝내고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군에 들어간 후로 집에 자주 가지 못했어요. 그 사이 부모님은 더 늙어가셨고 제 방은 그대로였죠. 왠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득 특전사 훈련장이 떠올랐습니다. 진흙탕에서 뒹굴며 극한의 훈련을 받던 순간들, 여자라서 더 힘들었던 시간들, 그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의 제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 진짜 술 냄새. 누군가의 불평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아까 본 청년들이 더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젠 다른 승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저 사람들 꽤 취한 것 같은데. 속으로 중얼거리며
슬쩍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군복무 15년 차 특전사의 습관이었죠. 항상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체크하는 것. 3명 모두 2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키 큰 청년이 리더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불안정함이 느껴졌어요. 대합실 한쪽에 앉아 계신 노인분이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청년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대합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책을 꺼내 들었지만 읽히지 않았어요. 귀와 눈은 계속해서 그 청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버스 언제 와? 진짜 지겹네. 키 큰 청년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노인분에게 향했어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험 신호였죠. 설날이라고 다들 고향 가는구나. 우리는 왜 가는 거지? 옆에 있던 다른 청년이 물었습니다. 뭐, 가기는 해야지. 안 그러면 놓친 애들이 또 잔소리하니까. 그들의 대화에서 묻어나오는 불만과 짜증. 저는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버스 시간까지 아직 15분. 짧지만 긴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키 큰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 노인분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모든 감각이 깨어났어요. 조용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시작되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군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곧 문제가 생길 거라고. 수연은 그 청년들을 향해 걸어가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아직은 개입할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그녀는 자판기 앞으로 돌아가 또 한 잔의 커피를 뽑았습니다. 이번엔 아메리카노가 아닌 따뜻한 카페라떼였어요. 노인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키 큰 청년의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죠. 그의 친구들도 킥킥거리며 뒤따랐어요. 대합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청년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비웃음이 느껴졌어요. 수연의 손에 쥔 종이컵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노인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왜 비켜줘야 하나? 나도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야. 노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그 떨림 속에서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주변 사람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눈치가 없으시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야 해서 그래요. 키 큰 청년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깔린 조롱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수연의 가슴 한켠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였죠. 저기요, 젊은 사람이. 노인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위험이 느껴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나? 내가 한국 전쟁 때 이 나라를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청년 중 하나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아, 또 시작이다. 전쟁이 이야기.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3명의 청년들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대합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연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종이컵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 잘못했나?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분의 말을 또다시 청년이 끊었어요. 이번엔 키 큰 청년이 노인의 어깨를 살짝 밀었습니다. 노인분이 비틀거렸어요.
순간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영감님, 그냥 비키시죠. 우리 친구들이랑 앉을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공손함조차 사라진 채 완전한 협박이 되었어요. 수연은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몸 안의 모든 세포가 경계 태세에 돌입했어요. 대합실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손님들 다른 자리도 많은데. 직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청년들은 그를 무시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앉았는데. 노인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수연은 노인분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화가 나면 혈압이 오를 텐데 그 나이에 위험할 수 있었죠. 청년 중 하나가 노인의 가방을 들어 옆으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 대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연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봐, 그건 내 물건이야. 노인분이 가방을 주우려 했지만 키 큰 청년이 발로 가방을 밀어버렸어요. 수연의 눈앞에 붉은 안개가 끼는 듯 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고개를 돌려 모른 척 했어요. 직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할아버지, 그냥 다른 데 가서 앉으세요. 또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메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놈들. 노인분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어요. 청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키 큰 청년이 노인분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 타올랐어요. 이대로 두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게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호흡법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술이었죠. 세 청년, 한 노인, 주변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 모든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신뢰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세 청년과 노인분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이 자리에 문제가 있나요? 뭐야? 당신은 또 누구세요? 키 큰 청년이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불쾌함이 느껴졌어요. 수연은 담담하게 노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노인분은 약간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보니 이 누나 좀 멋있게 생겼네. 다른 청년이 끼어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노인분의 가방을 집어 건넸어요. 노인분의 눈에 고마움이 어렸습니다. 체대 나왔수? 운동 좀 하는 것 같은데. 청년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수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마주칠 뿐이었죠. 특전사에서 배운 침묵의 힘이었습니다. 말보다 강한 눈빛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기술. 청년들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자신들의 조롱에 반응하지 않는 수연이 불편했던 거죠. 야, 이 누나 왜 말을 안 해? 벙어리야? 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들의 말에 화가 났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노인분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른 자리로 옮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이 노인의 짐을 들어주려는 순간 키 큰 청년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 우리랑 얘기 좀 하자! 수연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그의 손이 닿은 순간 특전사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민간인을 함부로 제압할 수는 없었죠. 손을 치워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든 감정을 제거한 목소리였어요. 청년은 놀랐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깨 힘준 거 보니까 군인이네 애나 보지 왜 나섰어? 청년의 말에 수연의 마음 한켠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여성 군인을 향한 편견이 느껴졌죠. 15년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참기 힘들었어요. 수연은 천천히 청년의 팔을 떼어냈습니다. 힘을 거의 주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에 청년의 눈이 커졌어요. 군인다운 정확하고 단호한 동작이었죠. 어르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수연의 말에 청년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키 큰 청년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누나,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마. 그냥 지나가.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바위처럼 그 자리에 단단히 서 있었죠. 주변의 승객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그만하세요. 다들 설날 좋은 기분으로 가족 만나러 가는 길 아닙니까?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강제하는 느낌이 없었지만 어딘가 복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부하들을 이끌며 익힌 리더십의 목소리였죠. 청년들은 잠시 주춤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3명이 수연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대합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누나, 군인이면 다야 뭐 우리 보고 경례라도 하라고. 청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2명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죠. 제발 그만들 하세요. 대합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청년 중 하나가 갑자기 수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위험한 접촉이었죠. 여군이 뭐 그리 대단해?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하지. 청년의 말에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어요. 수연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준비하는 자세였죠. 더 이상 말을 걸지 마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낮고 위험하게 변했어요. 특전사 작전 중 적과 마주쳤을 때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청년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여군나리가 화나셨네. 키 큰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수연의 팔을 향해 뻗어왔어요. 수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손을 대면. 수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청년이 그녀의 팔목을 잡았어요. 그 순간 수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신호였죠.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노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청년들의 시선은 온전히 수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트집 잡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시지 그래요. 청년이 수연의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수연은 천천히 가방을 매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정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었죠. 수연의 팔목을 붙잡은 청년의 소나기가 점점 세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승리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상대를 만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수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호흡법이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손을 놓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대합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의 승객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무서워? 여군나리가? 청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두 청년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수연의 눈이 잠시 감겼다가 다시 떠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참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작전 중에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청년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지었죠. 아이고, 무서워라 여군이 뭐 어쩔 건데? 청년의 소나기가 더 세졌습니다. 수연의 팔목에 붉은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고통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훈련에서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공공장소에서의 노인 폭행, 여성 위협은 처벌 대상입니다. 수연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군인다운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청년들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터뜨렸죠. 군인이면 다야? 우리 보고 경례라도 하라고! 키 큰 청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의 본능이었죠. 당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수연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일반 시민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군 지휘관의 어조였죠. 청년들이 잠시 주춤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나 봅니다. 뭐라고? 갑자기 말투가 바뀌네. 청년이 수연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바위처럼 그 자리에 단단히 서 있었죠. 그녀의 눈은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자리니까요. 수연의 말에 청년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들의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번졌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자신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키 큰 청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죠. 대합실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연의 손에서 군번줄이 나타났습니다. 금속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군인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청년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육군 특전사 중령 장수연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특전사라고! 청년 중 하나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이었습니다. 특전사 중령이 맞습니다.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수연의 말에 대합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여자 특전사 중령.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키 큰 청년이 수연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지었죠.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뭐 어쩔 건데? 청년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수연은 천천히 신분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군번줄은 목에 걸었어요. 지금 바로 어르신께 사과하고 대합실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타협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청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혼란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농담하지 마, 우리가 왜? 키 큰 청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한 걸음에 청년이 저절로 뒤로 물러났어요. 수연의 존재감이 순식간에 대합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노인 폭행 및 여성 위협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지금 바로 사과하십시오. 수연의 목소리에 더 이상 감정이 없었어요. 완벽한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청년들의 얼굴에서 점점 자신감이 사라져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그냥 사과하자. 청년 중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키 큰 청년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수연의 눈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 특전사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움직였어요. 준비 자세였죠. 청년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키 큰 청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수연의 차분한 경고가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중령이면 뭐? 여기가 군대야? 청년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 술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차분히 바라볼 뿐이었죠. 특전사에서 배운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청년의 손이 번개처럼 수연의 멱살을 향해 뻗어왔어요.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듯 했습니다. 수연의 모든 감각이 극대화되었어요. 특전사 훈련에서 몸에 밴 전투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0.3초. 수연의 손이 청년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청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0.5초. 수연은 청년의 손목을 정확한 각도로 비틀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관절 기술이었어요. 고통을 주지만 부상은 최소화하는 기술이었죠. 으악! 청년의 비명이 대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수연은 청년의 손목을 그대로 고정한 채 그를 바닥으로 유도했습니다. 1초. 청년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수연은 여전히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얼굴이었죠. 뭐 하는 거야? 다른 청년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가 수연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수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다시 시간이 느려졌어요. 수연은 첫 번째 청년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달려오는 청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그를 바닥으로 넘겼어요. 두 번째 청년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대합실에 있던 사람들은 눈을 깜빡일 시간도 없이 두 청년이 제압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청년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그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진정해요. 우리 그냥 장난친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청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여기 와서 무릎 꿇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다리로 걸어와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대합실 전체가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세 청년을 모두 제압한 채 차분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한 것처럼 말이죠. 대단해요. 노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군인에서 다시 일반 시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겸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청년들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대합실 직원이 황급히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승객들이 이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특전사래. 중령이라고 했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제압할 수 있지? 사람들의 말소리가 수연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지금 해야 할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바닥에 엎드리세요. 수연이 청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따랐어요. 더 이상 저항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연은 군인 훈련에서 배운 대로 청년들의 팔을 등 뒤로 모았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넥타이를 빌려주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으로 임시로 청년들의 손을 묶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연이 넥타이를 빌려준 승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합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수연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곧 모든 게 정리될 테니까요. 저기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분이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노인분은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팔을 잡았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정말 고맙네. 노인의 말에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이 대합실로 들어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차분하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육군 특전사 중령 장수연입니다. 이 청년들이 노인분을 폭행하려 했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제압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 존경심이 번졌습니다. 중령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맡겠습니다. 경찰관이 청년들을 인계받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대합실의 승객들이 하나둘씩 수연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행범 제압 완료. 민간인 보호는 군인의 사명입니다. 수연이 차분히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특전사 중령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경찰관들이 새 청년을 연행해 나갔습니다. 수갑찬 그들의 뒷모습이 대합실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수연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장중령님, 조서는 나중에 따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수연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경찰관의 명함이 건네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합실은 이제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수연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길을 피했어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어요.
버스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다행히 일이 빨리 정리되었네요. 수연은 가방을 챙기고 출발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어요. 저 중령님. 노인분이었습니다. 그는 약간 비틀거리며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분은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팔을 잡았어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요즘 젊은이들이 군인을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금 아팠습니다.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은 더 심했으니까요. 수연은 그 아픔을 깊이 숨겼어요. 군인은 늘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내 곁에 있었구먼. 노인분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특전사 중령이지만 그녀도 사람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제 버스를 타야 해서.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노인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연의 마음이 더욱 뭉클해졌습니다. 방송이 울렸어요. 수연이 타야 할 버스가 곧 출발한다는 안내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게이트로 향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를 뒤로 한 채 말이죠. 버스에 올라타자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방금 전 일을 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수연은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수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자신의 존재 의미, 사회에서의 역할 같은 것들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수연아, 언제 도착하니? 저녁 준비해 놓을게. 간단한 문자였지만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늘같이 감정적인 날에는 가족의 따뜻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휴식 기술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었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아까 터미널에서.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녀의 눈에 호기심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네, 맞아요.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열심히 준비하면 꼭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버스가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고향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방금 전 일이 벌써 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민 구한 여군 중령. 제목 아래에는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수연이 청년들을 제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수연의 생각도 흘러갔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고향의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짜 강함은 조용히 필요할 때 드러나는 법이죠. 수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같기도 했습니다. 버스는 고향을 향해 계속 달렸습니다. 설 연휴의 시작이었어요. 수연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군인으로서, 딸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